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공동후보지인 의성비안 군의소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서 단독 후보지인 우보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의성군은 즉각 국방부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항 유치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지만은 대구 경북과 의성군의의 상생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군의군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통합 신공항 이전 더 이상의 갈등은 멈추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1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준비 잘 돼? 돌잔치 할 건 많지.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 웨딩, 축연, 크루즈, 그리고 상조까지. 인생의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라이프의 토탈 라이프 케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상조 회사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까지. 좋은 라이프.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는 뭘까? 카피어랜드랍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하는 반가운 소식. 여러분께서 주신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1월 한 달간 구매하시는 차량에 하나여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드립니다. 늦기 전에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하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나 좀 전에 동네 산책하다가 어쩌다 마주친 나도 봤어 나도. 아니 마트에서 어쩌다 마주친 대체 뭘 봤는데? 보험 클리닉. 보험 고민 있으면 편하게 오세요.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땐.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남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1월 2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도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구자숙 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리고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하겠습니다. 네,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죠. 중국 경제 성장률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기침하면 감기에 걸린다는 한국 경제도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자,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 내 피해자 현재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중국 본토에서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망자가 131명이 나왔고요. 예. 감염자는 무려 5,4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2003년 사스 때가 5,327명이 감염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좀 훌쩍 뛰어넘었는데요. 네. 중국 위에서도 17개 국가 그리고 83명이 감염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했고요. 리커창 총리가 직접 우한에서 특별팀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병지인 우한을 비롯해서 베이징뿐만 아니라 대도시는 그야말로 공포 영화 속 한 장면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도시가 텅 비었고요. 네. 도시 봉쇄로 인해서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라든지 소독제가 좀 부족이 너무 심각한데요. 여성 생리대를 활용한 마스크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을 정도고요. 이 때문에 중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명동에서 마스크를 사면서 마스크가 돈이 났다고 합니다. 네. 그 발병지로 알려진 우한에서는 의료시설 부족으로 밀려드는 환자를 제대로 검사하거나 격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우한시가 전염병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낙후된 도시입니까? 네, 발병지 우한시를 포함해서 후베이성에서는 감염자 수가 무려 3,554명이고요. 사망자가 125명 정도로 가장 심각하고 대부분의 사망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 우한시 같은 경우에는 1,109만 명의 거대 도시고요. 또 상공업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화중 지역에 유일하게 전 세계 5대양 6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국제 항공 노선을 갖췄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바이러스가 쉽게 퍼졌던 주요 원인이 됐는데요. 특히 우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첨단 해외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고요. 외국인과의 교류도 상당히 활발했는데요. 프랑스, 미국, 일본 주재원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 외국 마을, 또 다양한 국제학교, 외국 병원과 같은 현대적 시설의 병원이 많지만 문제는 좋은 하드웨어를 갖췄지만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한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방역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못하다가 초기 방역망이 뚫려버렸던 것입니다. 예. 그 우한 폐렴의 발생지인 그 화남 수산물 도매 시장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동물이 감염원입니까? 네, 화남 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면적만 하더라도 15,000평에 달하고요. 1,000개의 점포들이 오밀조밀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수십만 명에 달할 정도로 화중 지역 안에서는 최대 시장이었는데요. 예. 여기서는 생선, 가축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도 식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늑대라든지 악어, 사양 고양이를 비롯해서 가공품 112종을 판매해 왔는데요. 올해는 경자년 신쥐해기 때문에 애완용 쥐 같은 경우에도 한 마리당 100위원에 대량으로 팔리기도 했고요. 또 야생 동물을 잡는 과정에서 튄 피라든지 배설물이 손에 묻으면서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온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감염원으로 의심받고 있는 동물이 바로 박쥐와 뱀인데요. 예. 우한에서는 박쥐는 스프나 찜 형태로 요리해 먹고요. 뱀은 몸통은 튀김 요리, 껍질은 데쳐서 먹기도 하고요. 피는 독한 술에서 타서 먹는데요. 별미를 즐기는 또 건강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우한은 우리 경제인들도 자주 오가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한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제조 2025의 핵심 도시다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650개 관련 자동차 기업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건 이 지역에 상당히 좀 활발하게 예전부터 진출해 왔습니다. 또 우한은 중국이 자랑하는 우한강철, 둥펑자동차, 그리고 중국 선박공업 집단과 같은 대기업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SK종합화학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 포스코, 기아차, LG디스플레이, LS전선과 같은 주요 협력사들이 일찌감치 진출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교민수 같은 경우에도 유학생을 포함해서 1,000명에 달할 정도고요. 상당 부분은 아직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단체 활동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한국으로 전용기를 통해서 예. 수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 수도인 베이징에서도 사망자가 처음으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중국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 중에서 티벳만 제외놓고는 거의 다 감염이 됐는데요. 현재 15개 도시에서는 봉쇄령이 지금 내려진 상태고요. 네. 또 바이러스 이동을 막기 위해서 춘절이 지금 3일 정도 더 연장이 됐고요. 새학기 개강 일자도 무기한 연장됐을 뿐만 아니라 7만 개가 넘는 극장이 폐쇄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그 중국 안에서는 불안감이 이제는 공포로 그런 바뀐 상황입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첫 사망자가 발생한 뒤에 보도 통제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방역에 수수방관하다가 23일 만에 사실을 밝혔고요. 네. 현재는 전염병 질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집단 간 전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사람이 10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슈퍼 복균자들이 춘절 여행객 32만 명과 32억 명과 함께 중국 전역에 퍼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바이러스의 슈퍼 확산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2차, 3차 감염자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중국의 경제 사정도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휴장을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휴장이 다행인 셈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춘절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무래도 폭락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발원지 우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첨단 부품 제조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한은 아시아 광역 부품 공급망의 핵심 지역입니다. 네. 아무래도 도시의 그 교통 통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전체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사스가 창궐했던 2003년 2분기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11.1%에서 9.1%로 2%포인트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정월 대보름 뒤에도 생산활동 재개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비스 산업은 중국의 경제의 52%를 차지하는데요. 아무래도 서비스 산업, 특히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하락폭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당장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서 한숨을 돌리나 싶더니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는데요. 혹시 이게 시작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네,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사스가 대유행하던 2003년과 지금의 중국 경제는 하늘과 땅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중국의 GDP는 2003년 기준으로 11조 위엔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98조 위엔으로 9배 정도로 커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람, 돈, 상품 거래 흐름이 또 커지고 빨라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악영향 정도를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스 당시에는 세계 경제 손실률이 400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정도밖에 타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동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의 성장률이 0.6%포인트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지금은 피해 규모가 아무래도 최소 잡아도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고 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좀 심한 충격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번 우한 폐렴이 2003년 사스와 상당히 닮은 꼴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사스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제쯤 이 대유행의 끝이 보일까요? 네, 2003년 사스 유행할 당시 저는 증권회사에서 그 투자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사스는 5단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1단계는 중국 정부가 전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를 거부하면서 시장의 불안과 공포가 확대됐는데요. 네. 이번에도 12월 이전까지 상황이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2단계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하고 관련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질병 상황을 발표하고 있지만 수치 조작이 확연하게 인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공황 상태가 일어났는데요. 현재 우한을 대타출했던 그런 상황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이제 3단계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인데요.
소문의 꼬리를 물고 악성 루머가 재생산하는 단계가 됩니다. 현재 중국 안에서는 실제 감염자가 10만 명이 넘었다. 또 우한에 있는 생물 병기 연구소에서 전염병이 유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현재 그 악성 루머가 재생산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이제 앞으로 남은 4단계, 5단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확한 공개를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이런 단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에는 대유행이 마무리되면서 환자 수가 격감하고 해외 거주자들이 귀국하는 시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3월 이후에서부터 이런 안정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2월 말 또 3월 달까지는 좀 안심하고 지켜볼 단계는 아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난 사스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는 건가요? 네, 춘절 연휴 기간에 32억 명 정도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동이 됐는데요. 현재 치사율은 낮고 또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감염 규모는 보수적으로 봐도 사스 때보다도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질병 확산 모델을 갖고 있는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라든지 홋카이도 대학의 이런 연구팀들이 최근 나온 자료를 보면은 우한에서만 현재 감염 규모가 5천 명,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는 1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같이 백신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18개월 내 전 세계적으로도 6,500만 명이 사망하거나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2003년도 사스 당시 세계 항공 수요가 45%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광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앞으로는 생산 차질로 인한 부품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경제 활동까지 위축이 아무래도 1분기를 넘어서 2분기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가 유일한 달러 확보 창구였는데요. 경제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중국 관광객이 35만 명이 방문을 하면서 1억 7,500만 달러를 쓸 정도로 캐시박스였는데요. 현재 방역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요. 기초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명만 발병을 하더라도 북한 내 대유행으로 번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은 식량, 외화, 식수 부족이라는 만성적인 삼중고를 겪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전력 부족난에 의약품 부족까지 오중고에 좀 시달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한 폐렴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경 폐쇄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암 시세 같은 경우는 1위엔에 1,350원이라는 북한 돈까지 보면 17.6%가 폭락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을 봤을 경우에 올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행군이 재발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 정부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좀 조언하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919년도였죠.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가 4천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그 당시 인적 왕래가 적었던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독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만 명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바이러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교통 공공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을 한다든지 집회를 자제시켜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와 함께 백신 개발에도 나서야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눈, 코, 입을 청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든지 가글을 하거나 아니면 알코올 소독을 이용해서 손에 묻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정원이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면은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후폭풍은 없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는 의료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있고요. 백신 개발을 통해서 돕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마스크 100만 장을 지금 공수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만 중국에 도움을 주지 않고 강제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가 일어난다면 향후 우리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지 여행 기피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공사들이 승객 안전을 이유로 스스로 운행 중단하는 게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병원마다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제를 좀 미리 확보해 두는 2차, 3차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의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생활은 푸르게 가치는 높게 신도시의 희망과 권무산의 전기를 품은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의 실속 가치까지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 하늘채 경상북도 개발공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의 054-843-1500. 라디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정보 프로그램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시 28분 거의 다 됐군요. 자, 계속해서 이슈 오늘입니다. 1부에서 계속 얘기한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지역은 과연 안전할까요? 이런저런 걱정이 참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구자숙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그 중국만 아니라 태국, 일본, 미국에서도 발생할 정도로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 현황이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 경북도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확진 검사를 마친 28일 기준으로 4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에서는 또 1번, 2번 환자의 밀접 접촉자 6명과 3번, 4번 환자 밀접 접촉자 4명, 총 10명을 밀접 접촉자로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능동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라 하면 확진 환자의 잠복 기간 동안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분들인데요. 예. 그리고 능동 감시는 1대1 지정 공무원이 하루 2회씩 우선 모니터링으로 잠복 기간인 14일 동안 관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냥 안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우리 도에서는 확진 환자가 확인된 1월 20일부터 도와 시군의 비상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시군, 소방본부 등을 또 영상회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영상회의를 통해서 매일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에는 가장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음악 병상입니다. 예. 우리 도에서는 2개 기관 7개 병실을 갖추고 있고요. 국가지정 격리병상인 동국대 경주병원이 3병실, 도지정 포항의료원에는 4병실을 전동조치해서 지금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협조가 지금 또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의사회나 병원협회에 폐렴 환자 진료 시에는 중국 방문력을 문진하고 이 문진에 의해서 환자가 의심되면 시군에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의심 환자 신고에 따른 비축물자는 저희들이 마스크가 53,000개, 개인 보호구가 8,000개, 손소독제가 지금 6,000개를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부족할 때는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지금 다 업무 협의를 다 받아놨습니다. 네.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또 아시아권, 미국, 캐나다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외의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질본의 통계에 따르면은 28일 기준으로 중국이 5,999명, 거의 6,000명이 아마 6,000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예. 네네. 그리고 태국, 홍콩, 마카오 등의 14개국 53명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중에 중국에서 이제 106명이 사망자가 있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자,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또 어디로 문의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지금 비슷하게 돼 있어서요. 지금 증상은 인플루엔자와 유사합니다. 발열, 기침, 인후통, 그다음에 폐렴 등 이런 호흡기 증상이 주로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문의를 하셔야 되나 하면 후베이성은 물론이고요. 중국을 다녀오신 분 중에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거주 지역의 시군보건소와 상담하시는 전화 상담하신 후에 거기에서 분명히 선별진료소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 선별진료소에 방문을 하셔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말씀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거기에서 만약에 증상이 인플루엔자면 이제 인플루엔자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폐렴 증상이 있다고 이렇게 되면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 기관을 가거나 격리되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2주가 고비군요, 보니까. 예. 14일 이내에 이런 증상이 네. 있으면은 어디 뭐 찾아가든지 문의를 해야 되고요. 14일이 네. 지나면 좀 괜찮다는 얘기 있죠. 일단 잠복기는 이제 오늘 이렇게 비공식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논문을 보니까 23일까지 중국에서 발현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했으면 가장 짧은 잠복기가 5일 정도 되고요. 긴 잠복기가 한 11일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정도면 그 잠복기가 14일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질본에서도 잠복기를 14일로 잡고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그 자가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뭐 예를 들어 증상이 발생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되겠고요.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 기침 예절, 손 씻기 이런 거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침 예절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기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에 이렇게 기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옷소매 위쪽으로 기침을 하시고 그 옷소매 위쪽에 기침하시면 입과 코가 자연히 가려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마스크가 없고 물시종으로 손으로 가졌었으면 손을 씻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을 씻으신 그 사용하는 휴지나 만약에 마스크를 쓰셨으면 바로 휴지통에 버려주십시오. 그건 재사용하시지 말고 바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마스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크 착용 시 뭐 주의할 점, 마스크에도 네. 기준이 있는지, 한 번 쓴 마스크는 또 쓸 수 있는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좀 네네.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식품의약품 만듦체에서는 KF라고 정한 보건용 마스크 등급이 있습니다. 80, 94, 99 등 최등급이 있는데요. 네. 숫자가 클수록 촘촘해서 미세먼지까지 차단해 주지만 산소 추가율이 낮아서 숨이 좀 쉬기가 어렵습니다. 숨 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 전문가들은 KF 80 정도면 예방 효과가 있고 그 이상 장기간으로 이제 착용을 하시면 호흡이 힘들 수 있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스크를 선택하시든지 이게 착용을 바르게 하셔야 되는데요. 착용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접이형 마스크의 경우 코와 입을 충분히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펴준 뒤에 양손가락으로 고정 심고 좀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고정 심 부분을 코에 밀착되도록 잘 눌러서 공기가 새는지 체크하면서 자신의 얼굴 모양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세탁하거나 재사용에 잘 사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일회용입니다. 예. 한번 사용하신 후에는 버리는 게 좋습니다. 예. 마스크 등급 KF 그 등급 80, 94, 99가 있는데 80 네.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네. 예. 너무 촘촘해도 이게 자꾸 뭐 숨쉬기가 힘들어지니까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네, 하니까 맞습니다. 80 네네. 정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상에 손 세정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다거나 또 눈 점막을 통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쳐다만 봐도 감염이 된다. 이런 뉴스가 돌고 있다는데 이 가짜 뉴스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이런 문의 때문에 이런 문의가 거의 한 10% 정도 우리 시군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쪽에서도 이런 뉴스가 많이 이제 뜨곤 하면 저희들한테 확인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좀 오해가 된 것 같고요. 또 정보 자체가 요즘은 SNS로 커지다 보니 이게 이제 좀 확인도 어렵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면 가장 효과적이고 바이러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도 바이러스 종류는 알코올 70% 정도에 70% 포함된 손 세정제로 사멸되고요. 네. 만약에 세면대가 없는 손 씻기가 마땅치 않을 때는 알코올 손 세정제로 수시로 손을 이렇게 바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을 이제 물비누로 비슷한 손 세정제도 있지만 알코올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날아가는 손 세정제도 있거든요. 예. 그걸 쓰시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튀어나오는 비말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의 눈, 코, 입 얇은 점막으로 침투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을 비비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바이러스 감염이 됩니다. 예. 그러니 눈만 마주쳐도 감염이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재채기 할 때 내가 이제 재채기에 대한 예절을 지키고 손을 자주 씻고 이 손으로는 눈, 코, 입 전체를 만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은 또 이 눈을 통해서도 침투가 되는군요. 네. 예. 자, 중요한 얘기여서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한 폐렴 감염 예방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행동 요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과거에는 후베이성만 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하신 분만 저희들이 모니터링 했지만 이제는 중국 전체 여행을 하시고 이제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콜센터 1339를 문의하시거나 지금 보건소에 전화 상담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분들이 제일 가까이 계시는 데 제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렇게 선별 의료기관을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거기에
가셔가지고 제가 여행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을 갔다 왔다, 후베이성을 갔다 왔다, 우한을 갔다 왔다. 가시는 만큼의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의료진 보호도 그렇고 그런 쪽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침도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도 증상이 없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 씻기를 자주 해 주시고 이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모든 감염병의 예방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이면서도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구자숙 팀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입니다. 오늘은요, 올해부터 바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알아보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국토부가 서울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인상했다죠. 예, 맞습니다. 매년 이제 1월 1일이 되면 새로운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는데, 올해는 이제 공시가격 조정과 의견을 들으면서 1월 22일 설날 좀 전주해서 전년 대비해서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한 6.8% 이상 올랐고요. 전국 표준주택 가격은 한 4.47% 정도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부동산 관련 세금뿐 아니라 다른 세금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민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내야 되는 재산세, 그다음에 조금 이제 고가주택이나 보유가 많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되고요. 생활에 있어서 가장 민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장보험이 아닌 다음에는 지역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재산 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초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세제 부분에 대한 혜택들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아무래도 공시가격 발표가 일상 일반인들한테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억이 넘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고 하는데요. 9억 미만보다 2배 이상 인상됐다는데요. 최근에 지방에도 10억이 넘는 주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향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영향을.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뜨겁게 부동산 시장을 끌고 있는 게 서울 외에도 지금 대구, 광주, 그다음에 이제 대전까지 이제 최근 들어 지방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겠다 세종시가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나머지 광역시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고가주택 관련돼서 오른 지역들 일부가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은 좀 크게 반영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고가주택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많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고가주택의 시세 15억 원이 넘는 주택이었는데 올 들어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 원으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이번 공시가격을 상승 발표하는 거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 차례 올려서 다 공시가격을 조정을 했는데 왜 또 올리느냐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고가주택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구간이 이제 15억 이상 되는 시세 기준이었는데 평균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또 서울에 있는 집값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용산 가장 크게 이제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 그 두 지역을 놓고만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공시가격이 바뀌게 되면 거의 20% 이상 상승된 그만큼의 가격을 이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15억 고가 기준이 이번 연도 이제 9억 고가 기준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느꼈던 12억에서 15억, 그러니까 9억에서 15억 구간 사이는 더 많이 오른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아무래도 올해는 세금 부담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 여기에 대한 반감은 좀 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왜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으로 바뀌었는지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발표는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지역의 그 표준 가격주택, 아파트 가격주택이 8억 8천 평균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억이란 기준이 이미 그러면 전체 다 고가주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서울의 주택을 보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가주택 소유자가 돼서 이번에 그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작년까지 더 오른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세금을 더 내라는 건데 최근 3년간 오른 주택 가격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가격이 오른 거지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서 현금화시킨 부분들도 아닌 경우고 또 현재 이번 연도에 그 12, 16 대책에 의해서 대출이 안 나오면서 거의 지금 매매 거래가 제로 상태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올 안에 이제 그 다주택자,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세금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6월 1일 전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매매 거래를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이 올리는 거에 대한 불안감,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규제로 그 강남 집값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9억 이하 지역이나 그 수원 등의 지역이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로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이 여전히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지방 부동산은 이탈감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저희가 보기에도 좀 과하다고 싶을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지금 지방 아파트 값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수원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10억대 아파트를 도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규제가 안 되는 경기도권에서 그동안에 좀 미분양 그 일부 지역이었던 동탄, 평택 등에 있는 아파트들이 무더기로 지금 가격을 올리면서 분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안 하고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의 한 20% 정도밖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런 투기 수요를 따라서 쫓아서 사시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뭐 조정이 된다거나 또 이런 어떤 효과에 의해서 또 조정이 된다거나 했었을 때 분명히 이게 큰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좀 있고요. 말씀대로 그 지방 같은 경우 이번에 표준 공시지가가 오르는데도 울산,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오히려 마이너스 가격으로 공시가격이 또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주도까지 포함이 일부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지방과 서울 그다음에 일부 지역의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될수록 한 번쯤은 너무 쫓아가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고가주택의 현실화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6억에서 9억 구간의 인상도 현실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세금이 인상되면은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정부, 그러니까 이번 이제 대통령 께서 그 초기에 그 기자간담회 할 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실화가 될 거라고도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의 반응이 세금을 내야 돼서 내가 작년 대비 올해 내야 될 세금 아니면 뭐 3년에서 5년 정도 더 보유했었을 때 내야 되는 세금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기대 가격들이 더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더 매도보다는 이 세금을 마련해서 좀 더 유지하고 가자라는 의견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 정부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다른 지역에 또 풍선 효과까지 계속 연달아서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가격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출구가 없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출 규제가 한 몫을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해 6월 1일 전에 팔겠다는 세력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9억 초과분에 대한 대출이 거의 안 된다는 상황이 되다 보고 기존에 1주택에 있는 분들은 또 자금
전세자금조차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주요 지역의 9억이 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거래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시는 건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여유를 좀 더 열어주셔야 그 정부가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시장에 좀 물건을 내놔서 시장의 거래가 좀 형성될 수 있게끔 좀 숨통을 좀 틔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뭐 신도시 보상금이나 전국 고속도로 예정지 토지 보상금이 역대급으로 풀린다고 하는데요.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뭐 30조 원이 풀린다라는 얘기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보상금 외에도 가장 크게 이제 지방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고속도로 개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비용들이 각 지자체별로 이제 그 해당되는 토지 보상이 나갈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이제 가격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또 다른 세금 규제까지 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놨는데 이제 봄이 되면 또 이 자금이 풀리게 되니까 과연 이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에는 규제를 반등할 수 있는 지역으로 또 자금이 몰리지 않겠느냐. 시장에서는 역시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매거진이었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와 행사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1월 하순이 1년 중에 가장 춥다고 하는데요. 요즘 날이 그렇게 춥지 않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한겨울이 맞나 싶을 만큼 옷차림도 좀 가벼워진 것 같죠. 하늘 표정이 내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추위 걱정은 좀 덜어서 좋기도 한데요. 공기질도 괜찮습니다. 먼지 농도 14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면서 양호한 상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교한다면 크게 춥진 않겠지만 내일 출근길은 보다 두툼한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오늘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더 내려가는데요. 곳곳으로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면서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영양은 내일과 금요일 오전까지 눈비 예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스치는 곳도 있겠고요. 하지만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2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다소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개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건강관리도 힘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겨울철 감기도 문제인데요.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 퇴근길도 마스크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방 수칙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요. 먼저 마스크 착용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일반 마스크도 충분하지만 전문가들은 식약처 인증을 받은 미세 2차 차단율 80% 이상의 마스크 권고하고 있고요. 한 번 쓴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세면대가 없을 때는 알코올이 함유된 세정제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증세가 나타난다고 느낀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건 금물이고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서 상담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기온입니다. 안동 예천이 아침 영하 2도, 한낮에 8도 예상되고요. 의성이 영하 5도에서 9도 분포, 영주 봉화는 0도에서 7도 분포, 영양 청송이 아침 영하 3도, 한낮에 6도 나와 있습니다. 문경 상주는 아침 영하 1도, 한낮에 8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낮은 7도, 체감온도 6도, 습도는 72%입니다. 날씨였습니다.